2003년 11월 4일 포천시 소우읍 송우리. 오후의 햇살과 익숙한 길, 익숙한 얼굴들. 하지만 평범함은 어느 순간 균열을 만들고 균열은 한 소녀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씨와 구독자 여러분들과 짧고도 먼 거리의 끝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조각들과 마주합니다. 소녀는 친구 4명과 함께 지인 조모군의 집에서 놀았습니다. 해는 기울고 18시 소녀는 그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18시 18분경 소녀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짧고 가벼운 안부처럼 들렸던 그 말 이후 소녀와 연결된 모든 연결은 끊겼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고작 800m. 수많은 발자국이 매일같이 오가던 그 길에서 그날만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21시가 지나도록 소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소녀의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고 짧은 거리는 끝없이 멀어졌습니다. 그 시간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의 이유를. 거기서 소녀의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가방, 양말, 교복, 넥타이, 장갑, 공책. 이곳은 소녀의 동선에서 약 7.4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죠. 가방 속 공책과 학원 수강증, 공책 이름만 정교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의도. 이름을 지우는 일은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연시범의 그림자, 그 가능성이 묵직하게 드리워집니다. 사건의 조각을 찾는 전문적인 사람들도 말합니다. 면시범, 범인만의 트로피, 즉 소녀가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도로공사 현장 근처 쓰레기 더미의 가장 위쪽, 눈에 띄는 자리에서 소녀의 휴대폰과 운동화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라고 올려둔 듯 했습니다. 그림자의 시각, 그림자의 계산. 이 발견은 경찰 수사를 향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제시의 진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포천시 내부에 있는 자, 경찰의 수사를 의정부 방향으로 흘려보내 분산시킬 의도로 보였습니다. 만약 제나가 그 그림자라면 찾지 못하게 소각을 하거나 매장하는 쪽이 더 완벽한 범죄가 될 거라고요. 옹달샘 가든 앞 배수로에서 소녀가 발견됩니다. 유류품이 나온 밀락동과는 약 2km, 자택과는 약 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나체였고 배수로 앞은 29인치 TV 포장 박스로 허술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스는 우연히 버려진 것이었고 근처에서 발견된 쇠스랑 역시 주인의 진술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의도된 흔적과 우연의 물건들, 분명해 보이는 조각들은 가까이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상체는 심하게 훼손되어 부검조차 어려웠습니다.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함, 소녀의 손톱과 발톱에는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매니큐어를 하지 않았던 소녀, 학교 교육상 허용되지도 않았던 그 색, 게다가 칠은 조잡했고 그건 생전이 아닌 사후에 칠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손 발톱은 잘려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일대에서 성분과 유사한 매니큐어를 찾지는 못했다고 알려졌죠. 제이씨는 또 다른 조각의 존재를 제시를 합니다. 꼭 미용 목적의 매니큐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림자는 빨간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사라진 피해자의 이름 위에 덧칠된 붉은
그 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유류품들이 발견되었지만 교복과 속옷 일부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림자의 또 다른 트로피였을까요? 그림자는 무엇을 숨기고자 했는지, 무엇을 남기고자 했는지 질문만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세월이 흐른 뒤 방송을 통해 몽타주가 제작 배포되며 의미 있는 제보들이 접수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그림자의 양심, 그 조각들이 맞물릴 때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보자의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다루지 않는지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씨가 그림자라며 본인의 얼굴을 본 목격자를 살려보내진 않죠. 그리고 어두운 길에서 어렵게 호위동승을 성공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본인만의 범행을 성공시켰을 것이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턴 방송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날 사건의 그림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리워졌습니다. 피해자 엄량과 알고 지냈던 동네 또래, 동네에서 불량으로 통했던 소년. 이 남자는 엄량이 알고 있었던 동네 오빠. 그에겐 분명 연결점이 있었다고 생각한 제이씨. 이 동네 오빠는 엄량을 좋아했었다는 말과 이동교리 배수로의 뒤편, 그가 자주 담배 피우던 자리, 익숙한 발걸음이 닿던 그 공간. 기록은 시간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말하죠. 실종 무렵 오후 6시. 그의 휴대전화는 엄량의 실종 시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찍혔는데 약 20분 뒤 그가 들고 있었던 휴대전화는 실종 부근 인근에서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제이씨는 당시 기지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찾지는 못했으나 그가 최초 기지국에 잡힌 위치가 충분히 엄량과 조우할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이 들었죠. 남자의 발걸음으로는 상당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어두운 길 거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이씨는 그가 차량을 몰았던 가능성, 실제로 미성년자였지만 운전을 했다는 주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거짓말 탐지 국가수에서 진행하는 기법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질문에 경험이 적은 지방청에서 진행했다는 점. 신뢰성에 물음표가 붙었지만 결과는 거짓 반응. 그 한 줄이 그 용의 선상을 벗어나게 만들었죠. 또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수사를 더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씨는 매니큐어의 실체를 조금 더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놓친 부분, 미용 목적이 아닌 매니큐어가 없었나? 말이죠. 동네 오빠. 그의 집은 낚시터를 했고 그 낚시터는 발견 지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매니큐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제이씨는 의심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우연일까? 흔적일까?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찌에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하려는 매니큐어. 석조 매니큐어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그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국가수가 아닌 지방청에서 제대로 된 거짓말 탐지기 운영 능력이 아닌 사용법만 익힌 채로 운영을 했으니 결과가 거짓 반응 없음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변신범일 가능성에 초점을 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그림자는 확실한 단서 또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제이씨는 눈앞에 있었던 범인을 놓치지 않은 걸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추론들이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써봐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던 내용을 컨텐츠에 담았습니다. 외국 장례 문화 중 매니큐어를 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포천시 내부의 불법 체류자 약 2만 명 중 30명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나머지 불법 체류자들은 전부 도망가서 수사를 더 진행 못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이씨도 차량의 큰 편에 속하는데 자동차 실내에서 매니큐어를 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이씨의 시야가 말하기 보통은 손발톱 기준으로 하얀 부분에서 끝으로 오면서 바르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좌우측으로 칠하는 방법은 그림자가 어떠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제이씨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시나리오 퍼즐을 맞춰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니까 검증이 안 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이씨는 지난 범죄의 침묵 속에서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 잊지 않는 거, 그것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